아이고 내 팔자야. 남들은 이 나이에 다리 뻗고 자는데 나는 왜 이리 사서 고생이람. 이게 누구 소리겠어? 바로 내 소리여, 내 소리. 75년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파스 붙일 일이 많았던 적은 없었다니까. 허리는 쑤시고 눈은 침침하고 근데 뭐에 홀린 건지 새벽마다 이불 걷어차고 책을 잡고 있는 내 모습이 기가 막혀. 이걸 두고 늙은 호박에 줄 긋는다고 하는 건가? 아니면 5, 6월 감기. 낳자마자 홍역 치른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내 정신머리가 이상한 건 분명한 듯 싶다. 야야, 니들 같으면 75 먹은 할머니가 국어책 붙잡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러고 있으면 안쓰럽냐? 아니면 웃기냐? 내 정손녀 아영이는 영락없이 후자더만. 할미, 또 그놈의 국어책이야? 히잉, 밤에 화장실 가다 할미 방 불 켜진 거 보면 내가 다 무서워 죽겠어. 이 자식이 아침부터 불쑥 내 이불을 걷어 올리더니 손때 묻은 낡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보며 얄궂게 쫑알거리는 거 아니겠어? 내가 뜨끔해서 얼른 책을 이불 속에 숨기려고 했는데 에라이, 이미 들켰구먼. 하필 딱시가 외워놓은 페이지를 이 자식이 덜렁 들춰보는 통에 맹자할미 얼굴이 사과처럼 새빨개졌다니까. 야 이놈아. 할미가 공부 좀 하겠다는데 못 본 척해야지. 네가 그러면 할미가 뭐가 되냐. 내가 버럭 성질을 내니까 이 자식이 키득키득 웃더니 토끼처럼 거실로 내빼는 거여. 키히. 할미 숙제 안 하면 엄마한테 이른다. 허참 저 꼴을 보게. 저게 이 할미 복수하려고 환생한 놈이 아니고 뭐겠어. 그래 까불어라. 이 할미가 수능 합격해서 캠퍼스 활보하는 거 보면 입이 딱 벌어지겠지. 속으로 으름장을 놓았다. 아니 내가 언제부터 이리 까막눈 신세가 된 게 그리 한이 맺혔냐고? 그거 말하려니 목구멍이 다 메이네. 내 이름은 김맹자. 한때는 누구보다 똑똑하고 당찼던 소녀였다니까. 국민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붙잡으면 척척 문제. 풀라면 척척. 늘 전교 1등은 내 차지였어. 선생님도 맹자는 커서 큰 학자가 될 거다. 칭찬이 마를 날이 없었지. 그때 나는 정말 그랬을 줄 알았어. 나는 교과서 속의 세상을 탐험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었다니까. 지리와 역사, 과학 실험 시간은 그야말로 나에게는 마법 같은 시간이었지. 선생님, 저 나폴레옹처럼 전쟁터를 누비는 장군이 되고 싶어요. 야무지게 대답하던 내가 바로 김맹자였다고. 근데 뭐? 빌어먹을 6.25 전쟁이 터진 거요. 세상이 뒤집어지고 아버지는 총에 맞아 돌아가시고 지독한 가난이 우리 집을 덮쳤지. 학교라는 울타리는 하루아침에 내 손에서 벗어나는 먼 꿈이 되어버렸어. 초등학교 4학년 한창 배우고 싶은 것. 두성이인 10살짜리 꼬마 맹자는 동생들 밥 먹여 살린다고 학교 대신 밭으로 나가야 했다. 따뜻한 봄날 콧물을 훌쩍거리며 논밭에서 김을 매는데 저 멀리 학교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노랫소리,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어. 그 소리는 나에게 희망이 아니라 가슴을 저미는 비수처럼 박혔지. 책 가방 메고 깔깔거리는 친구들 보면서 난 매일 밤 눈물깨나 쏟았다. 배운년 놈들은 서럽다는 소리 지겹게 들어왔지만 진짜 서러운 건 그때 나 같은 사람의 심정일 거야. 그때부터였을 거요. 책과 학교는 내게 닿을 수 없는 꿈이 됐고 평생을 따라다니는 깊은 상처가 됐지. 마음 한구석에선 늘 내가 그때 공부를 계속했더라면 하는 한숨이 떠나질 않았어. 그 놈의 학벌 컴플렉스는 내 그림자처럼 날 따라다녔다니까. 결혼하고 나선 남편 밥 먹여 살리고
애새끼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지. 그래도 내 자식들이 펴놓은 책을 보면 그렇게 좋았다. 놈들 잠든 새벽에 몰래 일어나서 책장을 들춰보고 밤늦도록 불 켜놓고 글씨를 깨우쳤다. 이런 귀한 책은 어디서 가져왔냐? 오냐 내가 나중에 다 읽어줄게. 속으로 그랬다니까. 근데 어쩌겠어. 나는 애들한테도 남편한테도 내 속마음을 내비칠 수 없었어. 평생 이 나이에 뭘 이라는 자조적인 생각과 함께 가족들에게 혹시 짐이 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발목을 잡았지. 이놈의 콤플렉스는 날 평생 괴롭혔어. 학교 앞에서 졸업사진 찍는 아이들을 보며 부러운 마음에 발걸음을 돌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니까. 그렇게 시간은 흘러 남편 먼저 저 세상 보내고 자식들도 다 장성해서 품을 떠나니 이제 남은 건 나 혼자 쓸쓸히 보내는 황혼의 고요함 뿐이었다. 허리 굽은 노인의 뒷모습만큼 처량한 게 세상에 또 있을까? 텔레비전이나 틀어놓고 한숨이나 쉬던 어느 날 뉴스에서 번쩍하는 소리가 들려왔어. 70대 만학도 수능 도전의 명문대 합격. 아니 돋보기 너머로 본 화면. 속 할머니는 어찌나 환하게 웃고 있는지. 마치 세상을 다 얻은 사람 같더라고. 내 눈에 왈칵 눈물이 쏟아지더라고. 나라고 안 될 게 뭐야? 남은 인생 이대로 흐지부지 끝낼 수는 없잖아. 그 순간이었어. 75년 만에 내 가슴 속에서 학업에 대한 꺼졌던 불꽃이 화르르 하고 다시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지. 내 심장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쿵쾅거렸다니까. 그 순간 나는 알았어. 나는 이대로 죽을 순 없는 사람이었구나. 이 한 맺힌 콤플렉스를 꼭 풀어야만 저승 가서도 눈을 감을 수 있겠구나. 꿈틀거리는 열정 무모한 도전일까? 말도 마. 이 맹자 할미가 보여준다. 그날 이후 내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놈의 수능 공부. 시장 가는 버스 안에서도 경로당에서도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내 손에는 늘 낡은 수능 교재가 들려 있었다. 젊은 시절 이루지 못했던 꿈을 향한 열정은 마치 활화산처럼 끌어올랐다. 하마터면 새벽에 침대에서 굴러 떨어질 뻔한 적도 몇 번이나 있었다니까. 내 팔자에 75 먹어서 수능이라니. 허참.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 죽기 전에 후회 남기고 싶지 않았거든. 하지만 75세의 늙은 몸으로 수능 공부는 말 그대로 난리통이었다. 제일 큰 문제는 기억력.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고. 분명 어제 새벽까지 밤새워 외웠던 영어 단어인데 오늘 아침에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기 일쑤였어. 헬로우 말고는 아는 게 없어. 수학 공식은 도무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고 국어 비문학 지문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다. 젠장. 치매라도 걸린 건가? 이러다 김치 냉장고에 나 들어가는 거 아니야? 말수는 가끔 짜증을 내며 책을 내던지기도 했다. 안 그래도 안 좋은 시력이 돋보기를 써도 흐릿해서 책 한 글자 한 글자 읽는 게 여간 고역이 아니었다. 손에 쥐는 펜도 자꾸 미끄러지고 글씨는 춤을 추듯 비틀거렸다. 새벽녘 책상에 엎어져 깜빡 잠들기라도 하면 목과 어깨는 물론이고 온몸에 뼈마디가 쑤셔서 마치 트럭에 치인 것 같았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손자 진우가 어느 날 내가 애지중지하는 수능 교재를 발견한 거여. 얘가 나 보란 듯이 코수음을 치는 게 아니겠어? 할머니 이거 뭐야? 수능 문제지? 할머니 농담이시죠? 이 나이에 무슨 수능이에요? 그냥 드라마나 보시지. 제가 할머니 좋아하는 트로트 틀어드릴까요? 아들 내외도 손자의 편을 들며 한숨을 푹 쉬었지. 어머니 괜히 몸 상하세요.
저희가 편하게 해드릴겨. 세상에 이 말들이 얼마나 비수처럼 박히는지. 니들이 뭘 안다고. 니들이 내 한을 알아? 야, 이 자식들아. 니들이 내 심정을 어떻게 알아? 이건 내 평생의 한이야. 내가 못 배운 게 얼마나 한이 맺혔는지 알기나 해. 죽기 전에 이거 하나는 꼭 풀어봐야겠다. 니들은 공부 쉽게 했냐? 내가 그때 책가방 한 번이라도 더 매봤으면 너희들보다 100배는 더 잘했을 거다. 가장 큰 난관은 디지털 기기였다. 요즘 수능은 온라인 강의가 필수라는데 내가 글쎄 스마트폰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것조차 버거워하는 몸이 아니겠어? 손자 진우가 옆에서 태블릿 사용법을 알려주었지만 내가 답답해서 못 배겨. 아이고 이게 뭐가 이리 복잡하냐. 손가락은 말을 안 듣고. 아이고 내 속이야. 버럭 소리를 지르기 일쑤였지. 진우야 이 영상은 어떻게 크게 하냐? 왜 이렇게 소리가 작냐? 자꾸 이상한 창이 뜨는데 이거 바이러스 아니냐? 컴퓨터 먹통되면 어떡하냐? 이 자식이 나중엔 결국 포기하고 에휴 할머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며 한숨을 쉬더라고. 근데 난 봤어. 그 한숨 속에는 뭔가 이상한 감정이 실려 있었어. 동정인가? 동정은 싫은데. 두고 보자. 이 할미가 니들 콧대를 팍팍 눌러줄 테니. 근데 이 자식이 의외의 조력자가 되는 게 아니겠어? 처음엔 비웃더니 내가 밤늦도록 책 붙들고 씨름하는 걸 봤나 봐. 하루는 매일 저녁 퇴근 후 내 방에 와서 영어 단어를 함께 외워주고 수학 문제를 풀어주더라고. 할머니 이 단어는 이렇게 외우세요. 반복이 최고예요. 할머니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러는 주제에 맨날 잔소리. 가끔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수능 개념 강의를 틀어주며 옆에서 졸고 있는 나를 깨우기도 했어. 할머니, 주무시면 안 돼요. 수능 점수가 저 세상으로 갑니다. 정신 차리세요. 내가 귀여운 손자의 잔소리에 빙그레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이놈아, 내가 아는 건 그거밖에 없냐 했다니까. 언감생심. 이 자식 자기도 젊은 애라고 무시하고 동네 경로당 할머니들의 시선도 따가웠지. 맹자 할머니 늦바람 났나 봐. 늙어서 주책이야. 괜히 애들 고생시키지 말고 집에서 발이나 닦고 있지. 이 나이에 무슨 공부요? 누가 보면 대통령이라도 될 줄 알겠네. 비웃음과 비난이 쏟아졌다. 그때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래 웃어라. 웃어. 내가 나중에 이 캠퍼스를 콧노래 부르며 거닐 때 너희들은 그 잘난 발이나 닦고 있어라. 이빨을 가는 기분으로 이를 악물었어. 그래 맹자야 독하게 가자. 이 한 풀기 전엔 절대 못 죽는다.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 수능날의 결전 떨림과 용기 그리고 한판성. 드디어 대망의 수능 당일. 차가운 겨울바람이 살을 에이는 새벽, 나는 새벽같이 일어나 곱게 한복을 차려입었다. 흰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고 머리에는 비녀까지 곱게 꽂았지. 아무리 수능이라지만 그래도 내 인생의 중요한 날인데 예쁘게 가야 하지 않겠어? 영정사진 속 영감에게 마지막으로 큰절을 올렸다. 영감 나 오늘 중요한 일 있으니 잘 봐줘. 당신이 살아생전 나한테 그렇게 학업을 강조했는데 이렇게라도 해야 내 한이 풀리지. 나 잘 다녀올게. 당신도 저 위에서 내 기운 좀 팍팍 넣어줘. 기운 좀 팍팍. 알겠어? 손자 진우가 낡은 내 차 대신 제 차를 가지고 왔더라고. 시험장 앞에는 학부모들과 수험생들로 북적였다.
다들 패딩을 입고 핫팩을 들고 있는데 나만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있었으니 얼마나 눈에 띄었겠어.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수험생인가 봐. 대박, 저 나이에 수능이라니. 나는 그저 씩 웃으며 당당하게 걸어갔다. 속으로는 까불지 마라.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을 싹 다 이기고 대학 간다. 그 한을 오늘 다 풀겠다. 그랬다니까. 시험장 교문 앞에서 내 뒤통수에 대고 할머니 수능 잘 보세요. 하고 큰 소리로 외치는 진우의 응원에 어쩐지 콧잔등이 시큰거렸다. 교실 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어린 수험생들 사이에서 나 맹자 할머니는 마치 거대한 바위 같았다. 다들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서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 나는 오히려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어. 어차피 잃을 게 없는데 뭐가 그리 두렵겠어? 시험지가 배부되고 감독관의 목소리가 울렸다. 지금부터 수능을 시작합니다. 펜을 잡은 내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확고했다. 4교시까지 이어지는 기나긴 시험. 눈이 침침해서 지문을 2번, 3번씩 읽어야 했고 손이 말을 듣지 않아 마킹을 할 때마다 조마조마했다. 중간에 지치고 졸리기도 했지만 나는 이 악물고 버텼다. 젊은 날의 서러움, 이루지 못한 꿈이 나를 붙잡았다. 맹자야. 포기하면 평생 후회한다. 평생 쫓아다닌 이 컴플렉스를 오늘 끝장내야 한다. 속으로. 나 자신을 100번도 더 다독였어. 그래, 이 시험 끝나고 기절해도 좋다. 내 평생의 한을 오늘 다 풀겠다. 국어 시험 시간에는 젊은 학생들이 답안을 써 내려가는 소리가 타자기를 치는 것처럼 들렸다. 나는 느릿느릿 지문을 읽고 또 읽었다. 하지만 읽는 순간 이건 내 이야기잖아? 싶은 지문이 나왔어. 내 삶의 지혜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지. 수학 시간에는 머리가 핑 돌았지만 나는 계산기가 아니다. 외치며 75년간 갈고 닦은 산수 실력을 총동원했지. 점심시간에는 도시락에 싸온 김밥을 먹으면서도 다음 시험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옆자리 학생은 새까맣게 타버린 육전 도시락을 먹으며 망연자실하고 있더라고. 참, 이 할미는 그렇게 정 부치느라 고생했는데 너는 밥까지 태워 먹냐. 속으로 웃음이 나왔다니까. 수능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나는 쓰러지듯 잠이 들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져 기진맥진했지만 그래도 왠지 모르게 후련했다. 내가 이걸 해냈구나. 며칠 뒤 합격자 발표. 손자 진우가 방방 뛰면서 전화를 걸어왔다. 이 자식이 목소리가 잔뜩 상기되어서는 할머니, 합격이에요. 합격. 대박. 진짜 국어국문학과예요. 할머니 최고. 아싸. 진우의 환호성에 나는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믿기지 않았다. 75년 평생의 한이 드디어 풀리는 순간이었다. 꿈 아니야? 눈 비비고 또 비비고 거울을 보며 내 뺨도 꼬집어 보고 너무 아픈 걸 보니 꿈이 아닌 게 분명했다. 아들 내외도 딸도 모두 달려와 나를 얼싸안았다. 그들의 눈에는 감격과 미안함이 교차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어이구 이제 와서. 속으로는 그랬지만 그래도 어깨가 으쓱하는 건 어쩔 수 없더라니까. 캠퍼스 블루스 75년 만의 봄, 그리고 맹자 할미의 전성기.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봄날, 나는 난생 처음 대학 캠퍼스를 밟았다. 꽃보다 아름다운 내 맹자 할미의 캠퍼스 입성이라니.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환영회, 동아리 박람회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했지만 동시에 짜릿했다.
백팩을 메고 캠퍼스를 종횡무진 누비는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나는 마치 타임슬립을 한 듯했다. 허참 내 젊은 날에 이랬어야 했는데 젊은 날에 나는 쟁기를 메고 박고랑을 누비지 않았던가. 생각하니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었다.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지. 강의실에 들어설 때마다 나에게 쏠리는 수많은 시선들. 어떤 놈은 대놓고 수군거리고 어떤 년은 깔깔거리고 나는 컴퓨터 활용 능력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고 팀 프로젝트는 참여조차 엄두를 내지 못했다. 수업 시간에 젊은 교수들이 띄우는 프레젠테이션 화면은 왜 그리 복잡한지. 글씨도 코딱지만 해서 돋보기를 써도 잘 안 보였다니까. 할머니 혹시 PDF 파일 열 줄 아세요? 이메일은 어떻게 보내세요? 옆자리 여학생의 질문에 나는 그저 멋쩍게 웃으며 내가 좀 아는 게 많아서 다 까먹었네. 이 노망난 머리통을 어찌할꼬 할 뿐이었다. 컴퓨터로 학본 로그인하는 데만 한나절 온라인 강의 재생 버튼 누르는데도 한참 걸렸다니까. 하지만 나 맹자 할미는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겠어? 손자 진우에게 매일 전화하여 컴퓨터 사용법을 물었고 교수님에게는 솔직하게 내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교수님, 제가 영 이놈의 컴퓨터하고는 상극이라 이 할미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글씨는 곧잘 쓰는데 이런 기계하고는 원수입니다. 젊은 학생들은 그런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특히 국어국문학과 1학년 최연소 학생인 민지는 내 전담 튜터를 자처했다. 할머니 제가 알려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우리 할머니보다 더 멋있어요. 민지는 내 컴퓨터를 켜주고 과제를 메일로 보내는 법, 온라인 강의를 듣는 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민지와 나는 금세 세대를 뛰어넘는 우정을 쌓았다. 나는 민지에게 따뜻한 김밥과 손수 만든 식혜를 가져다 주었고 민지는 내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할머니 진짜 멋있어요. 책에서만 보던 옛날 이야기 같아요. 감동하는 게 아니겠어? 이뻐 죽겠더라. 이 자식 꼭 우리 아영이 증손녀를 보는 것 같다니까. 강의실에서도 나는 단연 두각을 나타냈다. 비록 필기는 느렸지만 내 깊은 인생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통찰력은 젊은 학생들을 압도했다. 시를 읽고 분석하는 시간, 고전 소설을 토론하는 시간에는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교수님과 학생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다. 내가 해방 이후의 가난, 전쟁, 보릿고개를 직접 겪은 이야기들을 풀면 학생들은 책에서만 읽던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교수님은 맹자 어르신은 그 깊이가 다릅니다. 삶의 통찰력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오히려 제가 배웁니다. 라며 극찬하는 게 아니겠어? 내가 좀 했지. 이 정도는 해줘야 젊은 놈들이 나 무시 안 하지. 점심시간이면 민지와 함께 서브웨이에서 샌드위치를 먹었다. 수많은 학생들 사이에서 신선한 야채와 빵 냄새 가득한 샌드위치를 먹는 것은 나에게 특별한 경험이었다. 할머니 콜라 한 잔 하시겠어요? 오늘은 쿠키도 하나 추가할까요? 민지의 권유에 나는 태어나 처음으로 서브웨이에서 직접 원하는 빵과 재료를 골라 샌드위치를 먹어보고 콜라도 함께 마셨다. 이게 도대체 무슨 조합이래? 속으로는 생각했지만 젊은 애들 다 그렇게 먹는 거 아니겠어? 톡 쏘는 탄산 맛과 신선한 샌드위치 맛이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그 짜릿한 맛에 나는 절로 어깨춤을 췄다. 이런 게 캠퍼스의 낭만이구먼. 진작에 와 볼걸. 내 살아생전 이런 신기한 맛을 보게 될 줄이야. 동아리 활동과 새로운 자아 맹자 할미의 매력 대방출. 캠퍼스 생활은 공부만이 아니었다.
나는 고전 문학 연구회 동아리에 가입했다. 동아리 방에서는 젊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문학 작품에 대해 토론하고 밤샘 토론을 하기도 했다. 나는 그들의 열정에 깊이 매료되었다. 때로는 그들의 참신한 해석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때로는 내 옛 경험을 바탕으로 풍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동아리 모임의 중심이 되었다. 할머니 덕분에 고전이 살아있는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할머니 이야기 들으면 뼈 때려요. 또 동아리 회원들은 나를 정신적 지주이자 현실 조언가라 부르며 따랐다. 이 자식들 은근히 할미 경험을 우려먹는 것도 알아채는 게 아니겠어? 그래도 이쁜이 봐줬지. 나는 그들의 젊음과 활기에, 그들은 내 지혜와 경험에 서로를 존중하며 아름다운 시너지를 만들어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내 자신에게서 일어났다. 평생 날 따라다니던 학업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자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늙은 할머니로만 여기지 않았다. 나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학생이었고 톡 쏘는 지혜로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영감이 되었다. 영원한 학생 졸업 그리고 또 다른 시작. 맹자 할미는 오늘도 배운다. 4년의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게 맞나? 졸업식 날 나는 곱게 학사모를 쓰고 졸업가운을 입은 채 강당에 앉았다.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마치 내가 주인공인 영화의 한 장면 같았지. 총장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겠어? 최고령 졸업생. 김맹자 하고는 우리 대학의 자랑이자 모든 이들의 기감이 되는 진정한 만학도입니다.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손자 진호와 아들 내외 그리고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민지는 꽃다발을 들고 달려와 나를 와락 안았다. 할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제가 졸업한 것 같아요. 할머니 최고. 이쁜 것. 나는 학사모를 하늘 위로 던져 올렸다. 내 평생의 콤플렉스는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리는 듯했다. 졸업은 끝이 아니었다. 나에게 졸업은 또 다른 시작이었다. 나는 드디어 나는 못 배웠다는 그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내 가슴에 박혀있던 가시가 뽑혀나간 듯했다. 젊어서 못 배운 게 한이라면 늙어서 배우면 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내가 평생을 걸쳐 얻은 최고의 진리였다.